현승원 의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또 만난 지가 3년 되는 것 같은데 네. 신학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네.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지금 신학교 다니세요? 정확하게 따지면 신학대학원이죠. 아. 그래갖고 이제 대전에 있는 네. 한국침례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회학 과정 3년 과정인데 네. 현재 지금 1년째 마무리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게 좀 잘 네.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왜 하시는 거예요? 돈을 그래도 많이 벌었다고 하면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들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했을 때 평안함 그리고 기쁨 그리고 행복 너무 즐겁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에 마음에 왔던 건 뭐였냐면 우울함 그리고 굉장히 처져 있음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언제 내가 가장 행복했을까? 끝난 후에 계속해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걸 찾다 보니까 저 안에서는 그게 이제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이러한 일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사업을 좀 성장을 시키셨어요? 저는 좀 약간 하나에 굉장히 몰입하는 그러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걸 보잖아요. 그럼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어떠한 자기가 하는 일에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그 안에 몰입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또 귀가 팔랑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돈이 된다 그럼 저거 해볼까? 이게 된다 그럼 또 저거 해볼까? 그럼 결국에는 에너지가 분산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 에너지 분산은 내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몰입해서 갈 수 있게 하는 힘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을 그렇게 써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과 에너지 한계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누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인테리어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누가 뭐해서 많이 벌었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의 길이고 나는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거에 몰입한다라고 해서 한 가지에 집중해서 몰입했었던 거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을 시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더 많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그거 외에 다른 생각은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랑 대화하는 걸 힘들어했던 이유가 그 얘기밖에 안 하다 보니까 너는 왜 그 말밖에 안 해?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던 거죠. 무슨 딴 얘기 하다가도 네, 하다가도 마지막에 글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머릿속이 그거밖에 없으니까는. 그게 제가 사업하면서 있었던 저의 15년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엑싯을 하고 보통 사람들은 성취감이 더 클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뒤에 허무함이 있었다는 게 어떤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게 어떻게 허무함이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롤렉스라는 시계를 너무 사고 싶어요. 그럼 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걸 못 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모아서 열심히 해서 사야겠다. 내가 좀 더 좋은 집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걸 갖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야겠다. 좋은 차를 사고 싶다고 한다면 그래야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럼 어느 순간 그것이 재미있는 게 아닌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짜장면을 너무 좋아해서 어머니한테 짜장면을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짜장면 시켜줬던 게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을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짜장면을 너무 먹고 싶어갖고 대학 가갖고요. 45일 연속 짜장면을 먹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거에 대한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이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먹었을 때랑 너무 다른 건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행복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물론 당연히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배부른 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안에서 그 다음 상황을 이룬다고 한들 그 부분을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큰 집에 살아봤고 나는 정원도 많이 가꿔봤고 많은 신하도 도봤고 많은 종도 도왔지만은 해 아래 새 것이었고 헛되고 헛되도라고 써 있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찾아야 될 내 인생 행복은 무엇일까? 내 안에 아무리 추구해도 그것이 갈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되는 게 무엇일까를 찾는 삶을 살게 됐던 것 같아요. 확실히 어떤 몰입된 삶을 사는 그런 자세가 좀 남다르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미룬다거나 이런 거랑 굉장히 좀 거리가 있으시겠어요. 저는 단순한 사람이어갖고 책을 보잖아요. 그럼 그 책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딱 반대 써 있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러면 원래 그렇다고 해서 안 미루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요. 그걸 본다고 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안 미뤘으면 이미 그런 책 본 사람들 다 잘 됐을 거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당시에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많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보면서 그 선생님들이 했던 어떠한 행동들이나 영어 방법이나 가르침이나 지침을 내가 그대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사고 과정도 내가 같아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삶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닮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강의에서 얘기하는 게
실제의 삶과 다를지 같을지 모르지만 이야기한 거를 그대로 믿고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택한 삶은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볼 때 긍정적인 면만 본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인간에 있어서 내가 배우는 건 긍정적인 면만 배운다. 이왕 배우기로 마음 먹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입으로 뱉은 가치관을 무조건 배운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러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안 미룬다. 오늘 해야 될 건 죽어도 오늘 반드시 끝낸다. 그렇게 살려다 보니까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계획표를 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 달 동안 끝낼 거라다 보니까 한 달 동안 해야 될 것들을 계획표에 분산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루하루 그 일을 못하면 다음날 스케줄을 다시 한번 조정하면서 반드시 하겠다는 다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루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계획표 안 쓰셨었어요? 저는 계획표랑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T성향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저희 때만 해도 어디 대학 나왔냐는 거 그냥 물어보는 그치. 시절이었잖아요. 지금은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어디 대학 갔냐 뭐 그래갖고 제가 뭐 기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근데 그 기도한다고 되는 거냐 이런 걸 하고 나서 아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욕되게 행동을 하고 본이 되지 못하게 살았구나라는 걸 확 느끼면서 이 삶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걸 결단하는 좀 하나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처음에는 계획표를 그렇게 꼼꼼하게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일주일 단위 계획표만 썼어요. 일주일만 한번 써보자. 반드시 제가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 과제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잘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보면 빈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빈 시간들 동안 내가 해야 될 것들 중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먼저 적어놓고 그랬던 시간이 또 남더라고요. 그 남는 시간 동안 내가 앞으로 성장을 위해 발전을 위해 해야 될 저는 강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들어야 될 강의들 어떤 사람 강의 어떤 강의를 강의 분수까지 확인해서 그 몇 분 들어야 되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적어가지고 일주일치씩만 완성하자. 지난 20년 동안의 삶을 너무나도 나태하게 살고 루즈하게 살았기에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삶들을 메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자. 지금부터 일주일을 살았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중에서 일주일만큼은 한번 1등을 해보자. 네. 일주일만큼은 1등을 해보자. 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계획표를 내가 못할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왜 못했는지를 분석하고 이 강의는 내가 기본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2시간 들어야 되는 건데 1시간으로 잡았구나. 혹은 이 과제는 내가 PPT 만드는 능력이 부족해서 3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내가 1시간 반으로 잡았구나. 라고 자기를 객관화하는 작업을 하고 그것들을 다 반영하고 못한 걸 넣어서 다음 일주일을 또 세워요. 그리고 이 일주일을 다시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하루에 15시간만 채우자. 왜 근데 15시간이었어요? 잠을 저는 한 7시간, 8시간 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자고 나면 나머지 1시간은 뭐 여분의 시간과 밀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15시간 정도는 스케줄에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하면 조금 밀릴 수도 있고 그 못한 것도 그날 해야 되기 때문에 15시간 정도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 10년을 그렇게 살아봤더니 네. 바뀌었어요? 사실은 과외 선생님 하면서 한 150만 원 정도 벌었던 기간이 한 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데도 네, 사는데도 5년 동안은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생이 계속해서 내가 한 만큼 무언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만큼 올라가면 참 삶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은 어느 순간에 퀀텀 점프하는 기간이 오는 것 같고 그 퀀텀 점프할 때까지 시기를 얼마나 견뎌냈냐에 결국은 승부인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건 초등학교 내신 점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공부하면 바로 성적 나오는 거 그거 말고는 한 만큼 나오는 건 없다. 한 만큼이 내가 보이지 않게 쌓여서 어느 순간 쌓였을 때 그게 남한테 인정을 받든 아니면 세상이 바뀌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게 그 시간이 누구는 3년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는 것 같고 저는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한번 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인내의 기간이 길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인내심이 없던 사람. 네, 하루만 해도 결과가 안 나오면 포기하고 뭐 일주일에도 포기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저는 만약에 지금부터도 15시간씩 무언가 결과 안 나오는 일을 하라 그럴 때 3년 정도는 네, 인내하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퀀텀 점프가 올 때 어떤 게 좀 달라졌어요? 과외비를 높게 불러주시는 분이 생기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어서 대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묶어서 여러 명 시키는데도 한다 그렇고 그러니까 Q하고 P가 느는 게 저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제가 또 성장한다는 것도 느껴지고 느껴져요? 네,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너무 민망한 얘기지만은 영어를 진짜 못했어요. 외고 학생들 과외하면 과외 잘리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영어 실력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느끼냐면 나 수업 준비를 예전에 5시간 했던 거 2시간 했는데 왜 수업이 더 좋지? 그럼에도 난 5시간 하자? 뭐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제가 늘었다는 게 계속해서 느껴지니까는 저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못 쉬고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그 기간을 거쳐서 좀 완성형의 사람이 됐잖아요. 아침에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2시부터 3시에 있는 일정이 너무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아 이거는 진짜 무의미한 것 같은데 그거를 아침에 딱 보면 보죠. 예. 기분이 팍 저도요 상하잖아요. 매일마다 이렇게 다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그 계획표를 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 시간도 즐거움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아침에서 이미 승부가 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와 이거 너무 설레인다. 그렇게 말하고 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독서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책을 좀 보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게 사실은 20살 이전까지는 제대로 읽은 책이 정말 수십 권도 안 될 정도였었고요. 20살 이후부터 읽었던 책을 보더라도 정말 적었던 것 같아요. 책을 제가 빠르게 읽는 스타일도 아니고 책을 좀 약간 이렇게 씹어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책을 좀 많이 읽지 못하고 한 권을 좀 여러 번 읽어갖고 완전히 내 걸로 만들자. 그게 좀 저만의 방식인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처음에 봤을 때 보면서 반드시 이거는 내 삶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형광펜을 꼭 해요. 꼭 하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그 형광펜 한 거 있잖아요. 걔만 다시 보면서 이거는 내 인생의 진짜 지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형광펜 아래에다가 빨간 펜으로 줄을 그어요. 그 다음에 그 빨간 펜 한 거 중에서 이거는 진짜 이대로 안 살면 절대 안 되는 거를 저는 수첩을 만들어 갖고 그 빨간 펜 한 것 중에서 이거는 반드시 이대로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는 옮겨 적어요, 책에다가. 그리고 그 옮겨준 공책을 이제 여러 번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완전히 내 거가 되게 만들어서 그 책 자체가 완전히 삶이 되게끔 책을 결정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책을 고를 때 그때는 어떻게 골라요? 일단은 저는 원칙이 한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목차를 보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를 좀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앞부분을 나하고 맞는 부분이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지. 왜냐하면 뭐 경영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경영과 전혀 다른 쪽에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그것과 관계없이 자서전은 무조건 보는 것 같아요. 자서전. 네,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일구었다. 그건 나와 분야가 다르더라도 통찰을 무조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자서전도 옆에 사람이 관찰해서 쓴 자서전이 있고 진짜 자기 자서전 있잖아요. 저 그래서 처음에 책 고를 때 많이 속았어요. 관찰해서 쓴 거 한 4권 정도 5권 보고 이렇게 형광펜에서 왔는데 그분이 쓴 게 아닌 건 거예요. 그렇게까지 4번 5번에서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내가 쓴 건지 아닌 건지를 고르는 거는 나중에 그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저는 좀 책을 골랐습니다. 네. 그럼 이런 걸 안 읽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아예 내가 별로 관심 없는 거. 저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그 한 주를 정말 지금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를 목표로 살아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의 어떠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모든 분야에 능통하지 않고요. 모든 분야에서 탁월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절대 박학다식한 게 아니라 그 분야를 정말 깊게 통찰하고 팔면서 그 분야의 장인이 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너무 많은 분야를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의 참모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을 안 해보셨잖아요. 네. 회사 생활 안 해보셨는데 직원들은 많이 도봤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직원들 중에서도 이 친구는 돈 잘 모으는 친구가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 친구들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거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거를 좀 떠올려 보면요. 돈을 모으는 거하고요. 그럼 돈을 지키는 거는 전혀 다른 능력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겨우겨우 해가지고 한 5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럼 이제 그 재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다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투자를 잘 알든 모르든 간에 결국에는 잘 모으더라고요. 그런 관점만 그렇게 있어도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모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에게 대한 선물도 있어야지. 그런 다음에 갑자기 뭐 차를 지른다거나 명품 지갑을 지른다거나
미룬다거나 그러면 결국에는 잘 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개념인 거죠. 정리를 하면은 자기에 대한 보상이 일찍 있는 사람일수록 저는 그 회사 생활을 오래 해도 결국은 좀 약간 윤택하게 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만 원 벌었는데 50만 원짜리 지갑 사야 돼요. 1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짜리 뭐 사야 돼요. 500만 원 받는데 500만 원짜리 백 사야 돼요.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보상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선물을 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의 보상을 근데 그것을 긴 텀을 가지고 보상하는 사람과의 결국 차이인 것 같아요. 50만 원 벌었을 때 50만 원짜리 보상하는 게 아니라 500만 원 벌 때 50만 원 보상하는 거죠. 너무 좋은 얘기죠. 바로 즉각적으로 주는 보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선물과 보상을 갖다가 최대한 장기적으로 더 길게 늘리면 늘릴수록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더라. 그럼 보상을 좀 내가 늦추는 방법,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것 또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내가 나중에 더 크게 받게 될 보상에 대한 기대함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면 이렇게 늦출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거를 늦췄을 때 늦춘 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어요. 스타벅스 커피를 어렸을 때 너무 먹고 싶었어요. 저한테 그때 보상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래도 500만 원 이상 벌 때부터 스타벅스 커피 편안하게 먹자. 안 먹었어요, 그 전에? 그 전에 안 먹었어요. 예. 그때부터 좀 먹자. 그 전까지는 레시피. 그러고 나서 500만 원 넘고 나서 좀 더 참기로 했어요. 그래도 한 달에 1000만 원 먹고 나서부터 스타벅스 먹자. 진짜로? 진짜로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벌고 스타벅스나 파스쿠치를 편안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파스쿠치를. 보상을 미룬다는 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저하가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일주일만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살아보자. 일주일씩만 채워보자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일주일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제된 삶을 살아보자. 재정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보자. 그것도 1등을 한번 해보자. 그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상을 미루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보상을 나한테 써서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삼는데 오히려 보상을 막는 것을 나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벌 때 900만 원짜리 로체를 샀어요. 그리고 2000만 원 벌 때 중고 K7을 샀어요. 한 달에 2천만 원 벌 때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2천만 원 벌 때 중고 K7을 샀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정했던 같은 맥락의 보상을 늦춘 거에 대한 개념이었었어요. 지금은 더 좋은 차 탈 수 있는데 왜? 아까 이제 초반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12분의 1로 살았는데도 그걸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12분의 1로 갔음에도 끝판왕에 가버렸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거를 좀 권장하는 편이세요? 좀 권장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저는 이제 적어도 내가 커피 먹는 횟수를 정해놨으면 좋겠다. 내가 어떠한 재정까지는 기호식품에 대한 것도 정해놨으면 좋겠다. 어떠한 재정 수준에 따라서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오히려 내 삶이 더 절제되고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보상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건 이걸 했을 때 그걸 연결시킨다. 맞아. 그래서 처음 스타벅스 먹었을 때 정말 너무 기뻤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물론 아메리카노는 못 먹겠더라고요. 처음 먹어보니까요. 그때 2개 시켰는데 두 번째 시켰는데 카라멜 마키아토였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레시피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구나. 몇 살 때 먹었어요? 29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정말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요즘에 사업가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YLC라고 사업가들과 함께 이제 기부를 하는 모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가들한테 조언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청이 오면은 그래도 좀 알려주고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매출을 너무 올리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다 채워가지고 늘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럼 그 2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좋을까요?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결국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몇 명이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였을 때 놀라운 일을 만드는 거고 이건 역사도 그래왔고 지난 시간 동안에 기업들도 그래왔단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사람을 키워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양의 한 5분의 1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5분의 1을 할 사람들을 한 명을 키우고 또 한 명을 키워서 그 5분의 1을 할 사람들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 그게 결국에는 이 회사를 더 윤택하고 크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낭비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와 같은 가치관
사람과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같이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고 시간을 공유하라는 시간을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왜 힘드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겠다. 우리 회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골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술 마시러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늦게 출근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잘 될 수 있냐는 거죠. 그 얘기한 삶을 보여주고 와 우리 대표님 정말 그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이 일단 비전의 1단계인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 거고 당신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회사가 이렇게 크게 되면 당신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고 당신과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정말 그 삶을 위해서 대표가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길을 내가 걸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 스티브 잡스가 걸어간 길도 다 상상이었거든요. 그죠. 내가 생각한 상상이라도 내 머릿속에 구체화시켜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나 그렇게까지 살 마음은 없다. 그러면 사업은 확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태에서 네, 멈춰야 그냥 돼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혼자인 사람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비전의 크기를 내가 감동받을 수 있는 크기까지 키우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처음에 이제 제 사업 옛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내 강의 들을 바에는 저분 강의 듣겠다라는 게 처음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건 무조건 내 강의를 들어야지. 일단 자기에게 감동하는 게 먼저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아이템에 자기가 감동해서 다른 걸 쓰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는 거. 만약에 대표조차도 가보지 않은 길에 확신이 없고 그걸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갖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너무나도 간만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정말 목표를 갖고 나만의 목적을 갖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좋지만은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